수술할 때 이제 지혈이 돼 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혈을 우리가 시킨다고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잘리지만 거기 다 지혈이 돼 있죠. 근데 일반적인 혈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세지니까 그 지혈이 돼 있던 부분이 탁 터지면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위들은 그런 게 조금 크지 않다고 보는데 하안검에서 중요한 거는 혈종이 생겼을 때 큰 문제라면 안쪽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고여서 그 안쪽에 있는 그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해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안검과 혈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안검이라는 거는 그 눈 및 수술의 이름이고요. 혈종이라는 거는 피혈에 종기 종자를 써요. 그러면 피가 생겨서 종기처럼 돼 있다, 이제 이 뜻인데, 종기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피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종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헤마토마 이렇게 써요. 그래서 피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과 피덩어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할 때 혈종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안검 수술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모든 수술에서 다 생길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혈종이라는 거는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수술해서 열고 박리를 하고 절개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혈관이 잘리면서 거기서 피가 나잖아요. 근데 보통 지혈을 하고 뭐 고여있거나 이런 피를 다 닦아서 없애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술했던 부위에 피가 이제 고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피가 고여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일이 생기는 걸 혈종이라고 하고요. 다른 수술에서 다 생길 수 있죠. 다 생길 수 있는데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그럼 혈종이 왜 생기냐면, 수술할 때 보통 우리가 수술 과정을 보면 절개를 하고 박리를 해서 조직들을 이렇게 벌려요. 그 다음에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근육도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벌린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눈 밑 지방을 풀어서 밑으로 내리겠죠. 그런 다음에 그 지방을 밑에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도 당겨서 이제 외양각 고정이라 해서 뼈에 골막에 고정을 하고 이제 피부를 잘라내고 이제 피부를 봉합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 피부 쪽에서 혈종이 생기는 일은 잘 없어요. 피부는 워낙 겉이기 때문에 피가 좀 나려고 해도 이렇게 딱 봉합을 하게 되면 봉합한 그 자체가 되게 압력이 딱 가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는 일은 쉽지 않고, 보통은 이제 안쪽에서 고일 만한 그런 공간이 좀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간이 생겨서 혈종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는 지혈을 되게 열심히 해요. 피가 나면 그 부분 이제 전기로 지혈하는 장치가 있어요. 전기 소작기라고 그러고 뭐 그걸로 이제 지혈을 하면서 수술하죠. 어느 수술이나 다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지혈을 하고 수술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피가 나는 거죠. 이런 일은 잘 생기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수술을 다 해놓으면 이게 뭐 빈 공간들이 막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벌릴 때는 조직을 다 벌렸지만 나중에 봉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꽉 밀착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눌러준다고요. 그러니까 압박이 가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피가 잘 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수술하면 뭐 얼음 찜질 잘해라,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그 이유가 몇 시간 안에 이제 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위를. 혈관이 조금 이완돼서 피가 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눌러주면 다 멎거든요, 피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눌러만 주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큰 혈관인데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확하게 딱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피가 좀 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혈압이라 그러죠. 그냥 일반적인 압력, 혈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지혈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이라는 거는 이 피가 혈관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혈액이 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거든요. 혈압이 높다는 거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때 이제 지혈이 돼 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혈을 우리가 시킨다고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잘리지만 거기 다 지혈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을 이렇게 응고시키는 거예요. 조직을 태워서 응고시켜서 그 부분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혈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세지니까 그 지혈이 돼 있던 부분이 탁 터지면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혈압이 좀 올라가는 상황을 좀 만들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해요.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다른 부위들은 그런 게 조금 크지 않다고 보는데 하안검에서 중요한 거는 혈종이 생겼을 때 큰 문제라면 안쪽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고여서 그 안쪽에 있는 그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해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특히 눈밑 수술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가 다시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가 난 곳이 그냥 피가 조금 나서 이렇게 흡수되면 모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고여 있은 다음에 이게 흡수되고 아무는 과정에서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조직이 좀 수축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종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혈종이 조금 있으면 그게 결국은 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멍이 생기면서 흡수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멍이 많이 드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혈종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혈압이 올라가는 일을 막아야 되는데 뭐 전체 혈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 쪽으로 압력이 높아지는 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압력이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이 있고 머리가 이제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심장보다는 이제 위쪽에 압력이 낮을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여서 심장보다 고개가 낮아진다 이러면 낮아지니까 그만큼 더 압력이 높아지죠. 더 피가 밑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인다든지 뭐 이런 행동은 피하는 게 좋겠죠,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하안검 수술, 특히 이제 눈밑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얼굴 쪽으로 그 혈압이 올라갈 만한 행동은 피하시라고 굉장히 많이 주의를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수술 후에 괜찮다가 혈압이 올라가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피가 나서 혈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시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데 괜찮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겉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그 혈종이 생길 때 정말 크게 이제 피가 많이 나면서 혈종이 생길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퉁퉁 부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힘을 탁 썼다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가게 오픈을 한다고 셔터 문을 탁 올리는데 갑자기 뭐가 눈 밑에서 툭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밑이 이렇게 쭉 붓기 시작했대요. 30분 이내에 이만큼 부어서 퉁퉁 붓고 거의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정말 바로 이제 병원으로 연락을 하셔서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시 수술을 해서 열어서라도 그 지혈을 해야죠.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이제 그런 정도까지의 혈종은 아닌데 그냥 살짝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툭 해서 정말 피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피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서 전반적으로 약간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는 뭐 겉으로 크게 표시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멍이 좀 들고 멍이 좀 생각보다 많이 심하다 뭐 이런 느낌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를 굳이 열어서 이렇게 다시 수술해서 빼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판단이 그냥 단순 붓기에 의한 건지 아니면 피가 고여 있는지의 판단도 사실 쉽진 않고, 수술을 다시 해서 이거를 제거를 해서 다시 뭐 봉합을 한다는 것도 어떤 상처를 줬던 거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혈종이 진짜 있는 경우에 처음에는 좀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고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눈밑이 이렇게 당겨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가 좀 있었던 부분에. 그럴 때는 그 피가 많이 고였던 부분은 그 안에가 피가 나면 그게 액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금방 굳어버려요. 피가 단단하게. 선지라 그러죠. 우리 선지, 해장국 먹을 때 있는 선지 단단하게 굳었다가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다시 액화가 되면서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피가 좀 났을 때는 이게 흡수가 다 안 되면서 자기들이 약간 섬유화가 돼요. 피가 났던 부분이 섬유화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오그라든다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그라드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아무는 그 과정,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부터 그 유착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상처가 오그라드는 그거에 비슷하게 맞춰져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착이 있는 거에 더해서
이 혈종이 있어서 피가 꽤 나서 있던 경우에는 더 심하게 오그라드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이게 오그라드는 게 그냥 유착 정도는 이게 막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까지 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약간 당겨지는 느낌 정도가 있는 건데 이 혈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오그라드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검 외반이라는 일이 나타나죠. 하안검의 어떤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눈밑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점막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보기도 좋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안검은 이제 눈꺼풀이고 외반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혀졌다는 얘기인데 혈종과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정말 피가 안 나도록 열심히 지혈을 하고 이제 한쪽 수술하고 반대쪽 수술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쪽 왔을 때 다시 한 번 또 봐서 피가 또 나는 게 또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지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꼼꼼하게 하고 한번 지혈했던데 다시 한번 보고 혹시 또 나나 뭐 이런 걸 보고. 근데 다행히 뭐 이런 일이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은데 가끔 가다가 생길 가능성은 있죠. 혈종을 생기지 않게 이제 첫 번째로는 수술 중에 지혈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께 이제 잘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거 강조를 많이 해요.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좀 더 혈관도 튼튼하고 혈압도 잘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남자분들은 좀 더 이제 주의를 더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도 수술을 매일 이렇게 몇 명씩 하지만 응급 상황은 그래도 비교적 좀 경험이 적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피가 났다고 해서 다 응급수술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탁 날 것 같아서 바로 아이스팩을 대고 바로 이렇게 탁 압박을 해가지고 딱 찜질했더니 조금 나고 말았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찬 거를 대고 계속 누르시라. 이게 피가 나는데 누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보셨는데 이 정도 갖고는 열 필요까지는 없겠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나 뭐 정말 시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 뭐 뉴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피가 나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그걸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정말 뭐 하루 이틀 그냥 가만 놔두면. 근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너무 놀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냥 바로 대처만 잘 해주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혈종이 생겼을 때 뭐 뭔가 좀 대처할 게 있느냐? 저는 그냥 가만 놔두는 편이에요. 이거를 뭐 부드럽게 한다고 그 흉살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죠. 주사를 써서 좀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 놔두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 하안검 수술을 하면 외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피부도 거의 안 자르고 수술 중에도 다 지혈이 잘 됐고 거의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외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복기를 해보죠. 수술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밑에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눈꺼풀 쪽에서 살짝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거를 이제 참고 안 하죠. 그냥 건드리질 않아요. 환자분께도 걱정 마시라고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고 좀 기다려 보시라.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빨간 살이 이렇게 보였던 분이 제가 6개월째 보자 그러거든요. 그럼 6개월째 오셨는데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다고. 이제 다행이라고. 저도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막 그럴 때 뭔가를 막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특히 의사가 더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 저도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하안검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막 외양각 고정으로 다시 해서 땡기고 막 그래 봤거든요. 근데 할 때는 괜찮아요. 딱 수술하는 그 순간에는 딱 땡겨진 것 같은데 이게 아물면서 또 그렇게 됐는데 더 심하게 뒤집어져요. 그러면 또 답답하니까 또 그러고, 이게 의사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막 본인이 더 급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빨리 좋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참아야 돼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니까 환자분한테도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다 안 좋아지더라도 그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외양각 고정이든 이런 조치를 이렇게 당겨주는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진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이라는 수술은 이 끝에만 조금 절개를 해서 이걸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보통 외반이 있을 때 그런 정도, 처음에 한 번에 생겼을 때는 그런 정도만 해도 뭐 제 경험상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과한 수술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좀 기다리면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안검과 혈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혈종 이후에 생기는 안과 외반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